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 구룡마을에 지난달 설 연휴 직전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화재 현장을 찾아 재개발 사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후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내용 건설부동산부 박동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박 기자, 먼저 이번에 화재가 난 구룡마을 어떤 곳인가요? 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고 소개한 대로 전국 철거민들이 모여 이룬 마을입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해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전후로 도시미화를 위해 내몰린 철거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올림픽 이후 정부가 철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 각지 철거민들이 몰려들어 한때 최대 2,000가구, 8천여 명이 거주하기도 했는데요. 무허가 건축물들이 밀집돼서 화재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곳이고 오폐수와 쓰레기 등의 문제로 생활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난주에 화재 현장에 다녀왔는데 주택 60채가 소실됐다는 곳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매우 좁았습니다. 예, 이 열악한 환경과 별개로 입지 자체만 두고 보면 강남 요지라서 개발 수요가 그동안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땠나요? 네, 그동안 구룡마을 재개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일대 땅들을 매집하면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듬해 한보그룹이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에 휘말리면서 민간 개발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이후 1996년 부동산 개발업체 중원이란 곳이 정 회장의 땅들을 매입해서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해당 업체는 군인 공제로부터 투자받고 포스코 건설의 신용보증으로 ABCP를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포스코 건설의 신용으로 PF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SH를 통해 수용 방식으로 공용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건설이 2014년 중원의 PF를 대입 연재했습니다. 네,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백지화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일단 서울시 의지가 확고한데요. 오 시장이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재개발이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답이다라고 밝힌 후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SH가 조만간 토지 보상 공고를 내고 해당 부지를 수용해서 최대 3,6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 개발 계획은 임대 1,107가구, 분양 1,731가구 등 2,838가구를 짓기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 계획에 비해 800여 가구가 늘어난 것인데 SH는 조만간 토지 보상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강제 수용 방식이면 원래 살던 주민들이 내몰리는 것이 이제 보이는데 재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구룡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1차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에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 포함될 전망인데 토지 임대부 방식은 토지는 SH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서 분양가를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SH는 해당 아파트에 구룡마을 주민들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인데 주민들은 임대아파트 자체를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터전에서 살아온 만큼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재산권을 인정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달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마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내 집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에요. 임대아파트 가는 거는 개발 반대예요, 정말. 그거는 개발 못해요. 어떻게 해서 뜯어내서 진짜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들걸요. 구룡마을 자체가 무허가 건축물로 이뤄진 곳으로 임대아파트 제공이 아닌 분양권 제공 등의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 주민들은 그렇고 땅 주인들은 어떨까요? 그 개발 계획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변 시세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해당 문제는 앞에 언급했던 구룡마을 재개발 역사랑 연관지어서 말하겠는데요. 2014년 부동산 업체의 PF를 포스코 건설이 대신 갚아주면서 토지보상금으로 PF를 메꾸겠다는 입장이 포스코 건설의 입장입니다. 재개발 구역의 토지보상금은 투기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구역 지정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합니다. 2016년 서울시가 개발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2016년 공시지가가 보상금 책정 기준입니다. 2020년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했는데 해당 고시에는 사업 수용자의 목록과 소유자 등이 일괄 기재됩니다. 고시에 등재된 토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업체 대표 정 씨가 소유한 구룡마을 부지는 전체 사업지의 45.66%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코 건설이 보상금을 받을 땅이 45%가량 된다는 말인데요. 구룡마을 토지의 공시지가는 주변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상태입니다. 일례로 정 씨가 소유한 96건의 부지 중 가장 규모가 큰 토지 3곳의 공시지가는 산의 경우 제곱미터당 9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전답의 경우도 비싸봐야 100만 원대인데 바로 길 건너 지역은 제곱미터당 1000만 원 가까이 이르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정된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예, 수용 방식이 결국 보상금을 받고 나가라는 건데 주변 시세와 금액 차이가 커서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게 다시 철회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재개발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주에게 재개발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과 돈으로 주는 수용 방식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은 전체 사업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토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수용 방식은 그런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수용 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 금액을 높게 받을 수는 있지만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방안은 현재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구룡마을도 한때 환지 방식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정 씨 등 일부 토지주들에게 특혜가 몰린다는 지적이 있자 현재의 수용 방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구룡마을 원주민들의 반발이랑 토지주들과 보상금액 조율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갈등 등은 변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구룡마을 재개발 계획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